안녕하세요, 라이트브로스 미소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너무 많죠. 일단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한강에 나가면은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 산책 나온 사람들, 조깅 나온 사람들, 뭐 따릉이에 전동 킥보드까지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그 경험을 누구나 좀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전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북적북적한 도심을 벗어나서 좀 더 한적한 자연 속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길이든 달려나갈 수 있는 라브 인증 그래블 자전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메리다의 사일렉스 700 모델입니다. 메리다라고 하면은 대만의 믿음직한 자전거 제조 회사인데요. 사일렉스 라인업은 이제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만들어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블이라는 자전거는 일반 로드처럼 생겼지만 좀 더 MTB의 특징을 조금씩 가져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블만의 특징. 그래블 자전거는 MTB처럼 막 큰 바위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비포장 도로를 길게 장거리를 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비포장 도로를 긴 시간 타려면 라이딩 포지션이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숙여서 공기정을 많이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낮게 설계가 되는데, 그래블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포지션으로 약간 상체를 세우고 편안하게 풍경 구경도 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헤드 튜브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길어진 헤드 튜브에는 가방 같은 거를 거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형상이라서 자전거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짐들을 이제 자전거에다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려면 타이어가 튼튼해야겠죠. 일반 로드 타이어보다 훨씬 도톰하고 표면도 울퉁불퉁해서 작은 돌이나 흙길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제 장시간 라이딩을 하다 보면 뭐 노면에 진흙이 있거나 아니면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확실한 제동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블 자전거에는 특별한 구동계가 달려있어요. 바로 그래블 전용 구동계인데요. 그래블 전용 구동계가 따로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블 전용 구동계가 필요한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블은 이제 험난한 길을 주파하기 위해서 보통 타이어가 되게 도톰하고 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크고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하기에 좋은 그 구동계가 설계되어 있다. 또 거친路면을 가다 보면은 체인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체인이 잘 이탈하지 않도록 탄탄한 장력을 자랑하는 그런 빗드레일러가 적용되었다는 점.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손도 많이 아프고 물이 묻으면 손이 뭐 미끄러질 경우가 있는데, 이쪽 레버 푸드 쪽이 굉장히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이쪽에 브레이크가 지금 달려있는데 이쪽에 보조 브레이크를 달 수 있는 그런 구동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다 사일렉스 700에 장착된 구동계는요, 시마노의 그래블 구동계 중에서 이제 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연식은 2021년 최신식이에요. 프레임에 붙은 스티커를 찾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무광 레드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흠집이 거의 없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래블 프레임에는 이렇게 작은 홀들이 지금 붙어 있는데,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실을 수 있게 렉을 설치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안장은 그 메리다의 기본 제공되는 엑스퍼트 안장인데, 여기 밑에도 보시면 공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메리다 툴입니다. 툴을 깔끔하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점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X 스몰이에요. 그래서 키는 160 중반에서 170까지 타실 수 있고요. 빨간색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상태가 괜찮은 좋은 여행용 그래블 자전거를 찾고 계신 분께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자전거는요, 캐논데일의 탑스톤 카본 5 제품입니다. 캐논데일이라고 하면요, 로드 자전거 또 MTB 부분에서 모두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탑스톤은 앞서 말한 메리다의 사일렉스처럼 기본적인 그래블 바이크의 특징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편안한 포지션을 위한 그 높은 헤드 튜브, 뭐 이런 짐을 싣기 위한 이런 홀들이 준비되었다는 거, 뭐 도톰한 타이어, 그리고 그래블 전용 구동계까지 특징이 다 동일한데, 여기서 더 캐논데일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킹핀 서스펜션이라는 건데요. 킹핀 서스펜션이 뭐냐면 이쪽에 C튜브와 C스테이를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이렇게, 보통은 여기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 서스펜션 자전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험난한 길을 달릴 때 이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잔진동을 좀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식인데 지금 뭐 스티커가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붙어 있어서 뭔가 큰 스크래치인 듯 보이지만,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작은 실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비파기 검사로 다 확인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저는 이런 그 심플한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전거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타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새 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주행감이 많지 않은 그런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라서 170 후반에서 180 초중반의 라이더가 타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캐논데일 탑스톤 카본5 모델 경우에는 온로드 그리고 오프로드 상관없이 스피드와 다이나믹한 라이딩을 즐기는 그런 라이더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자전거예요. 세 번째 여행용 자전거는요,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크리오 XL 익스퍼트 모델입니다. 타마, 벤지와 같은 레이스 자전거로 유명한 퍼포먼스 브랜드 스페셜라이즈드인데요. 이 자전거도 뭐 타이어도 뭐 도톰하고 디스크 달려있고 뭐 기어비도 뭔가 그래블 MTB스럽고, 이 친구도 그래블 바이크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반만 맞으셨습니다. 이 모델은요, 바로 전기 힘으로 나아가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요즘 대세죠. 전기 구동계가 달린 로드와 그래블 바이크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의 힘을 빌어서 더 멀리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에 좀 더 적합화된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러 나왔고요. 일단은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은 배터리나 모터가 굉장히 크게 눈에 띄는데, 이 자전거는 어디가 모터고 어디가 배터리지 하고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도톰한 다운 튜브에 이렇게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쪽에 모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어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거나 못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역시 디자인을 잘 뽑는 스페셜라이즈드인가 봐요. 되게 일반 자전거처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프레임 상태를 볼게요. 이 모델은요, 역시나 2021년 최신식의 모델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상태가 프레임에는 거의 뭐 장기스 정도의 흠집이 있고, 주행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동계를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했던 사일렉스나 아니면 탑스톤 같이 그래블 자전거에 달리는 전용 구동계 GRX가 아닌 일반 로드 자전거에 사용되는 울테그라 DI2 달려있고, 또 뒤에는 시마노 XT MTB 구동계가 지금 혼용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변속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뒤쪽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변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만 모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기 자전거답게 전동 구동 방식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기로 가는 거 이외에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샥입니다. 이제 여행을 할 때 또 손에 잔진동이 있으면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들바 쪽에서 잔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샥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이지 않죠? 바로 이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그 샥이 들어가는 정도를 좀 조절할 수 있고, MTB처럼 아주 큰 피스톤 형식의 샥은 아니지만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이제 잔진동을 잡아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죠. 타이어를 보시면 일단은 되게 도톰한 두께이긴 한데 일반 로드 자전거에서 볼 수 있는 되게 밋밋한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자전거의 전 주인분께서 좀 더 자전거 도로라거나 이제 잘 깔린 도로를 타기 위해서 타이어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좀 오프로드, 좀 비포장 도로에 자전거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좀 더 깍두기가 살아있는 올록볼록한 그런 타이어로 변경을 하시면 충분히 비포장도로도 달릴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 목적에 맞게 타이어를 교체해서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안장은 편안하기로 유명한 그 파워 안장이 지금 스페셜라이즈드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요,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래서 170 중후반에서 180 초반까지 타실 수 있는 자전거고요. 이 자전거는 전기의 힘으로 오직 즐거움만 남는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세 종류의 여행용 자전거를 살펴봤는데요. 온전히 나의 두 다리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 혹은 전기의 힘으로 더 빠르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자전거 여행,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딩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라이딩이든지 간에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정말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대의 자전거 상세 스펙이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자전거로 돌아올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